만약 당신이 말하는 자존감 낮음이 사실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버려왔다는 신호라면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 번 부서진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1.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쳐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제안 하나 할게요. 댓글에 이 말을 적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완전히 느끼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변화를 시작하려는 마음으로요. 자존감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당신이 아마 한 번도 듣지 못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영혼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아니요,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낮음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상처받은 에너지예요. 말하지 못한 순간들, 간직한 고통,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던 감정들로 가득한 감정의 장이에요. 그래서 약한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자동 모드로 살아남아 온 거예요. 어느 순간 몸은 계속 움직이지만 영혼은 뒤처지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허무한 말을 반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칼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깨우침에 이르는 게 아니라 어둠을 의식할 때 깨우침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아픈 진실을 부끄러움이나 가식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니며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고쳐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필요한 건 다정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 낮음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에 금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감정 에너지가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사랑은 항상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들 때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강해지라는 요구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누군가, 바로 당신 자신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을 믿기 어렵거나 많이 주고 적게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은 이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자기 사랑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그 첫날일 수 있어요. 이 부서진 에너지와 그 표현들. 많은 경우 진짜로 당신을 막는 것은 지금 당신이 잘못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예전에 다치지 않은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은 성격 결함도 의지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이 극복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활성화된 감정의 기억들입니다. 당신 인생의 어떤 순간들은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닫히지 않으면 비록 조용히라도 계속 말을 하는 법입니다. 겉으로는 잘 기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 있고 반응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성취나 사람들과의 교류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의 공허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공허함입니다. 본래 당신이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보이지 않았고 당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며 그 부재가 당신의 에너지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좋은 일이 다가올 때 당신 안의 일부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모른 채 막 성공하려 할 때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딘가에 모든 게 잘 되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오래된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진 에너지는 당신이 맺는 관계에도 드러납니다. 아마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거나 결국 자신이 보이지 않는 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의 장, 필드, 이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이야기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동을 재구성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융은 빛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치유되지 않고 어둠을 의식할 때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어둠은 나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보고 말하고 느껴야 하는 경험들의 집합입니다. 고통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한 채 짐을 지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3. 보이지 않지만 계속 작용하는 상처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많은 감정들, 불안, 부족하다는 느낌,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은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당신이 위로를 받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으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 순간들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과 에너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울었을 때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던 순간일 수도 있고 과장하지 말고 강해라는 말을 들었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일을 잘해야만 인정받았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기를 기다렸던 당신의 그 부분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통과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작은 일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민하거나 너무 민감해서가 아닙니다. 들어주지 않았던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게 할 때마다 그 부서진 부분이 다시 열립니다. 이 상처들은 예쁜 말이나 태도를 바꾸라는 요구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해와 시간, 그리고 존재감으로 치유됩니다. 이것쯤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언제부터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때 치유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의식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관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같은 유형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더 노력하거나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서두르지 않고 죄책감 없이 요구하지 않고 치유할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닙니다. 이해받고 놓아져야 할 이야기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일입니다. 4. 당신 상처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하는 말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 내면의 목소리는 많은 경우 아픔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와 같은 말을 할 때 당신의 진짜 자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갇혀 아직도 내면에서 외치는 상처받은 부분을 듣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목소리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 안에 지닌 그림자이며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경험의 메아리입니다. 칼 융은 개인 무의식은 우리가 억압하고 말하지 않았으며 감정적으로 견디지 못한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대화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외면한 모든 것의 반영입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당신은 그 부서진 자신을 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그 자리에서 행동하고 삶을 시작하게 되며 진정한 자기 사랑을 쌓기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에서 스스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를 단순히 잠재우거나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더 깊게 만듭니다.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를 보고 그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첫걸음은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는 말을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까? 이것이 진짜 내 진실일까? 아니면 내가 간직한 고통의 메아리일까? 이 목소리는 나를 돌보는가? 벌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자동적인 자기 비판의 악순환을 끊고 현실과 상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예쁜 말을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는 의도, 톤,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나 글자가 아니라 치유하거나 상처 줄 수 있는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대하는 것은 내면의 대화를 의식하고 상처의 목소리가 당신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인내심과 배려, 존중을 가지고 말을 걸어보세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진정으로 자존감이 내면에서부터 자라나는 기반입니다. 5. 자기 사랑을 재건하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치유하세요. 우리는 종종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나 의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내면에서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벽에 금이 간 집을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페인트를 칠해도 그 금을 먼저 수리하지 않으면 페인트는 오래가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감정 에너지와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 버려짐,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을 안고 있다면 동기부여 문구로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칼 융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이는 첫 번째 단계가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부서진 부분을 직면하고 받아들여 치유를 시작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깊은 상처로 가득한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재구성에 있습니다. 이는 근본부터 의식과 감정적 연결,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방식을 진정으로 바꾸는 결정을 통해 에너지를 재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몸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최소 10분 동안 편안하게 숨 쉬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세요. 그 순간에 무언가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지 않고 판단이나 압박 없이 자신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진짜 에너지와 연결되고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감정 되돌려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끊임없이 벌하는 듯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해로운 문장이 떠오르면 멈추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다정하게 답해주세요. 나는 나를 위해 여기 있다거나 같이 있기 위해 완벽할 필요 없다와 같은 간단한 말을 해보세요. 그 되돌려주기가 진동을 바꾸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에너지장, 필드에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명확한 목록을 만드세요.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끊임없는 내적 비판, 지치게 하는 기대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신 삶의 일부가 아님을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이 행위는 단순한 정신적 결정뿐 아니라 에너지를 재구성하고 보호하는 진동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중요한 점은 외부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의심할 때 당신은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리는 그 충동을 멈추고 자신을 먼저 선택하며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에너지를 믿고 지지할 때 옵니다. 융에게 영혼은 살아갈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즉,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강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중요한 부분은 영혼에 새로운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평온함, 완전함, 진동하는 힘, 에너지 존엄성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당신의 결정을 이끄는 지도이며 진정한 자기 사랑을 지탱합니다. 그러니 동기부여보다 치유에 집중하세요. 자신의 에너지를 듣고 상처를 돌보고 근본부터 다시 쌓기 시작하세요. 그래야만 진정 자신을 사랑할 단단한 기반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새로운 에너지를 유지하고 감정의 장, 필드를 활성화하기. 진정한 변화는 한 번의 내면 작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변화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치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종종 이전에 자신을 상하게 했던 결정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에너지를 방해하는 오래된 습관들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칼 융은 고통 없는 깨달음은 없지만 그 고통은 또한 해방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자유롭고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아플 때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표현하세요. 더 이상 당신과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놓아주는 법을 배우세요. 때로는 당신의 어떤 모습이 현재 삶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거나 상처 주는 상황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진동의 방패를 만드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공간을 보호하는 에너지 필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 에너지는 나를 존중하는 것에만 쓰인다.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선택한다.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지지한다. 내 존재는 타협하지 않는다. 와 같은 문구를 반복해보세요. 이런 학원은 당신이 오래된 패턴에 빠지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신의 에너지 환경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오래된 고통받는 자신과 연결되는 것들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기분을 떨어뜨리는 특정 소셜미디어 접속, 독성 대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의 축적이 에너지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의식적인 정화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돌아가 본질적인 자신을 기억하는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일어나서 영감을 주는 문장을 적거나 조용히 앉아 호흡과 연결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실천들은 자기 사랑을 삶의 중심에 두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이나 변명 없이 놓아주는 법을 배우세요. 멀어지는 사람이나 상황은 당신의 에너지가 필요한 정화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붙잡으려 애쓰거나 변화를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성장에는 때로 놓아주고 모두가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맞춰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칼 융은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시작된다고도 했습니다. 진정하지 않은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빛을 정당화하거나 에너지를 맞추려 애쓰는 것을 멈추세요. 진정한 자유와 자기 사랑은 가면이나 타협 없이 진짜 자신이 될 때 태어납니다. 이 매일의 에너지와 안녕에 대한 약속이 당신의 치유 과정을 지탱하며 온전함과 힘,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치유는 하루의 일이 아니라 평생 높은 진동을 유지하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단절시킨 깨진 에너지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인식했고 더 강하고 진실한 새로운 진동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지 않고 맞추려 부서지지 않고 남을 자신보다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사랑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실할 것이고 진실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지속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함께 성장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